절세 위인들이 있는 애국의 고장에서, 애국의 고향에서 이제 100년의 전통을 잇는 정치개혁,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개혁, 또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로 나가는 상당부 정치 1번지의 명예를 되찾겠다. 이것은 저의 승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유하고 성찰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들의 승리지 저 개인 김종대의 승리가 아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 어두운 시절에 어떤 민족 사관을 정립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일깨워준 등불 같은 분들이 아직도 상당을 지키고 계신다. 그 전통에 우리 정치가 접목함으로써 상당으로 위대해질 수 있고 정치 1번지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하던 대로 고정관념대로 하면은 무난히 지는 선거가 될 거라, 이런 위기의식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새 후보 중에서는 제가 인지도가 제일 높은 걸로는 나옵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그 작은 배를 타고 큰 항해를 해야 되는 불리한 여건에서 통상적인 선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선거판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비상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 외에 조금 더 스스로의 존재감을 이렇게 조금 획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특별한 선거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이긴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 재난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어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자기 폭발, 자기의 어떤 존재의 과감한 표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특별 재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의 코로나로 침체된 시민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더불어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로서 시민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특별한 방송을 하겠다. 그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가지고 지금도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고 계신 이제는 갑질하는 건물주가 아니라 상생하고 배려하는 그 건물주들,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가진 마스크를 기꺼이 이웃에 나눠주고 본인은 손해를 보는 우리 또 중견의 또 유권자들, 이런 숨어있는 영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로 선거를 치르겠다. 일단은 그 화려한 공약법이나 어떤 과시적인 세과시보다도 골목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질병을 이겨내는 소박한 모습으로 일단은 선거를 하고, 그런 사실들을 전부 기록물로 남겨서 향후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상당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다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축적된 기록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자 기록으로서 우리 작은 영웅들이 이제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시민 중심 선거운동, 또 참여적인 선거운동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SNS와 미디어가 다른 선거보다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런 점에서 연단과 카메라를 그분들께 드리겠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끊임없이 알려내고 잊혀진 투명 인간들을 호명해내는 그런 어떤 선거의 기조를 선거 끝나는 날까지 유지하겠다는, 지금 그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가려는 걸 동네 한 바퀴라고 명소를 소개하고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대 TV 또 토크,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 유명인들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나서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내는 일종의 어떤 거 온라인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촛불 때 100만의 관중이 100만의 시민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수만 명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본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놀랍게 막 쏟아져 왔거든요. 이 온라인 광장에서 바로 그와 같은 전염병을 이기는 촛불의 광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드리는 연당과 마이크를 제공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립된 개인들, 이런 분들이 계신 곳으로 일단은 제가 먼저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이 정치의 공간으로 호명해내는
그것이 바로 노회찬의 6411번 버스에 투명인간을 호명해내는 노회찬 정신이다. 그래서 제 출마 선언문은 이미 노회찬의 정신을 상당부에서 여기가 버거운 그 할머니들이 위험한 도로에서 그 수레를 끌고 가시는 이런 분들이 청주가 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부 전체 2만 7천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 일단은 그 코로나 전국에서도 삶의 변방으로 몰리는 거는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들었던 분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그 경계선에 위치한 분들이 가장 일단 시급히 우리가 돌봐야 되고, 또 영역으로 보자면은 자영업에 거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직장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은 수단이라도 있는데 그마저도 없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되고, 노인 인구가 15%, 이 상층이 다 그 어떤 노인으로 구성이 된 청주에서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반대해요. 고령사회란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말입니다. 장수사회입니다. 우리가 고령화, 노인 이러면 이미 잉여인간을 취급하는 그런 용어들로 이분들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들도 엄연히 사회의 일원이고 상당히 많은 경륜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까지 얼마나 또 잘 살 수 있을까? 이건 기회의 땅이 됐다는 얘기인데 가족의 해체입니다. 가족이 해체되면은 1차적으로 고통받는 건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노인, 그 다음에 아동입니다. 지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예결위를 하면서 그 지역에 투자한 거는 가족센터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들, 또 위기의 가정들이 건강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보육과 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일의 절반을 투입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가장 많은 돈을 확보해서 지금 일단 응급한 상황에 있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당부의 최대 문제점은 이겁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애들 못 키우는 겁니다. 저출산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낳은 애들조차도 못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고 그럽니까? 그 아동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최저임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동복지센터를 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원을 하니까 정말 갈 데 없는, 보호받을 데 없는 아이들이 그래도 나옵니다. 3박 4일 이상 집에서 못 버팁니다.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많은 공약이 있고 현안이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의 정치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일단은 죽음을 막는 정치, 그러면서 내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응급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공공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가 그런 우리 사회 취약성을 일깨워줘 가지고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 공공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공공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일깨워주고 있어요. 미세먼지와 교통사고, 자살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죽음의 3종 세트라고 출마 선언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 정치의 본질은 죽음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의 건강, 또 어떤 신체와 정신적인 어떤 고립감의 해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을 핀다 한들 뭐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고 가로등을 놓고 그건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건 겉모습뿐일 것이지 인간에게 행복을 주질 못합니다. 특히 그 구도심에 버려진 주택가들은 상실의 공간이고, 여기서 가장 많은 범죄와 자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 거기는 개발의 열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도심 지역을 재생광의 공간, 또 개발보다는 보존의 공간으로 이제 전환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여생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질 수 있다면은, 당장의 어떤 고립감이나 삶의 팍팍한 것은 한결 완화되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인간 공동체, 또 어떤 그 한 지역 공동체로서
나름대로 살만한 어떤 그래도 세상 살만한 곳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항상 내 옆에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청주형 기본소득이 도입이 돼서 만 19세가 되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기도 성남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높고 인간관계가 좋고 애국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수당 때문입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겪은 청년들은 확실히 대인관계와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이런 청년들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은 그 청년들 앉혀놓고 왜 그래 정치에 대해서 모르냐, 또 왜 지역 공동체에 관심이 없냐, 왜 노력 안 하냐 이런 얘기 해봤자 청년 정책 편단한 정치인들 다 거짓말쟁이로 보고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투자는 도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걸로 시정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 그 시작은 청년수당으로부터 시작하겠다. 농민들 수당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은 확실히 우리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희는 저희가 공군사관학교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작년 연말에 그 공군사관학교에 우리 청소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항공 체험 교육 그 테마파크 건립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7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왔다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랜드마크, 사관학교에 있는 천문대, 그 다음에 박물관, 그 다음에 야외 전시장에 이어가지고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공군에는 인공위성센터도 곧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공군사관학교는 그 사관학교 생도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성격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부터는 지역 구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어떤 그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항공의 집단지성의 요람으로서 새롭게 면모를 일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청주가 이제 항공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항공 우주의 집단지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산업과 연결해서 우리 청주공항 살리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청주공항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지나가면 다시 그 민간 항공사가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민간 항공사 본사가 들어오고 물류기지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경정비부터 세칭 MRO라고 얘기하는 그 항공정비 단지를 이제는 확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이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제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인데 국방부 장관에게서 앞으로 군용 헬기 현재 한 470대 되는 군의 그 군용 헬기 정비를 민간에 이양하겠다. 민간에 사업화를 하겠다는 것을 확답을 들어놓은 상태예요. 이것을 청주가 선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목이 생긴 거는 그 MRO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MRO는 앞으로 10,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우선 청주권에 이 헬기 정비부터 또 각종 항공 물류가 그러면 또 늘어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도 최소한 2,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요구하시는 분은 그런 어떤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씌우지 말고 정치권이 앞서서 협상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용이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떤 그 좋은 공공재를 공급해 달라. 이게 단일화 요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대의가 있고 또 민주통합당에게 승리를 헌납하지 않는다는 그 대의와 명분에 비춰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없지 않느냐. 자칫 이러한 논의가 또 다른 기득권의 연장으로 지금 빠질 위험성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보이는 그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을 둘러싼 다시 기득권으로의 회귀 움직임도 그렇고 또 지역의 민주당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지역의 기득권을 오히려 연장하고 강화시키는 데 더 가까운 행보를 하고 있어 보이는 이런 좀 어떤 불안감, 통합당으로 옮겨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어떤 그 민주당 인사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대의 명분이 있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데 시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개혁에 매진하면서 속도를 더하고 개혁 공조를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아낌없이 협력을 하고 이중대라는 모멸적인 언어를 들어도 다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촛불은 같이 들고 시민들이 다 이뤄낸 그 촛불 정부의 성과를 민주당의 일부가 다 독식을 해버리고 그 독식한 포만감에서 오히려 개혁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개혁을 지체시켜 오고 또 연합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동의 비례 공조를 꾀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정치의 본질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었고 왜 정권이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순수한 시민 정신을 받드는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정의당과 김정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원래 민주당 표였는데 정의당이 들어와서 갉아먹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기득권에 의한 논리로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듣습니다만은 그런 퇴행적인 정신하고는 후보 단일화를 논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가치도 없다. 우선은 같은 개혁을 논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충청이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저는 전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지역이라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선은 그 우한의 교민들을 정치인들은 반대했는데 시민들이 품어줬습니다. 천안, 진천 거기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얼마나 선동했습니까? 우한 교민 반대한다고. 네. 그것을 사흘천하로 만들어버리고 그 뒤에 그 다시 우리 교민들을 품어주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격려의 메시지로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거의 뭐 시민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대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전국에서 방역을 가장 잘했다. 중원에서 어떤 그 하나의 자존감 넘치는 시민 정신이 재난을 극복하고 또 지역의 어떤 생존을 강인한 생존 의지를 보여준 이런 충청인의 저력이 나타난 게 지난 몇 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는 이제 하나의 사회의 필요악처럼 됐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정치에 대해 가지고 기대를 적고 계십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정치 신뢰도가 1%대에 머무르는 나라. 사실상 정치가 해체돼 가지고 이제는 기대보다는 체념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고통스럽게 정치를 이야기해야 되는 정부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인격을 형성한 지역이고 또 우리 부모가 살고 있고 일가 친척이 다 청주에 거주하는 만큼 여기는 둘도 없는 저의 하나의 어떤 인격의 시작이자 완성태로서 결국은 돌아와 살아야 될 저에게는 고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 부모님이 다 아프세요. 그분이 그래도 한번 선거 치르는 걸 한번 보고서는 눈을 감겠다는 생각인데 뭐 아직은 그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 항상 기득권에 찌들어서 어떤 서민으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을 닮은 이웃들에게 뭔가 이번 선거에서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명이고요. 누린 사람이 더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싸워왔고 또 항상 개혁의 길로 불이익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 잘 싸울 줄 아는 정치적인 어떤 완결을 지어야 될 이런 어떤 소명을 안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다. 수도권의 좋은 지역 또 그나마 그래도 정의당 당원이 많은 데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험지라고 하는 곳으로 일단은 자청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언제든 필사즉생 죽더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그걸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책임져야 될 책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 김종대가 어쨌든 예전부터 우리의 이웃이었고 더불어 같이 살아오며 반드시 돌아왔어야 될 사람이라는 점, 이 점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꿈은 여러분들이 꾸시고 실행은 제가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새로운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들이 마련이 될 거다. 그것이 확장돼서 이제는 청주를 바꿀 것이다.